여러분 안녕! 생방송 톡톡 유니비전의 유니 미니입니다. 학과를 정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정확히 이 학과는 어떤 걸 공부하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유니비전에서 못 물어봤어. 학부생인 나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 하는 학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뿌잉뿌잉! 생방송 톡톡. 톡톡 유니비전에서 각 학부 학생회와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학생회가 나와주셨나요? 경영기원공! 그럼 경영학부는 바로 지금부터 기계미 원자력공학부는 7시 15분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다면요 하단의 댓글창에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경영학부 학생회 회장님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기대하라 쇼쇼쇼! 네, 여기 경영학부 학생회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학생회장 구정모입니다. 네, 그럼 먼저 경영학부란 어떤 것인지 학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네. 설명해 드릴까요? 저희 경영학부는 2009년 테크노 경영을 시작으로 해서 2014년 경영학부로 그냥 개편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유일하게 이제 인문계열 및 상경계열을 담당하는 학부로서 저희 글로벌 리더의 경영인을 추구하는 그런 학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몇 네.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랙을 이공계 쪽 트랙으로 하고 싶은데 선배님들은 보통 네. 어떤 트랙을 선택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트랙이 경영학부에 있는 이제 파이낸스, 재무회계를 전공하고 2트랙은 수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수리적 마인드와 이제 경영적 마인드를 융합하거나 혹은 뭐 경영과 컴공, 이제 그리고 또 경영과 이제 도항공 같이 이제 여러 가지 학문들을 이제 융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새로운 회사에 들어갈 때 취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학과를 원하든 간에 이제 어떤 학과든 간에 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무회계 쪽으로 만약에 진짜 그쪽으로만 관심이 있어서 취직을 하려면 또 네. 얼마 전에 학교에 플랜카드도 붙었다시피 CPA 합격자 그런 것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재무회계 쪽에만 관심이 있다. 다른 쪽으로 융합은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뭐 자격증이나 공부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저희 학교에서 지금 이제 CPA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알기로도 이제 1차와 이제 2차 붙으신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계신 이제 최선태 교수님께서 이제 CPA 랩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랩실에서 이제 공부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도 얻을 수 있고 이제 나중에 회계 법인에 들어갈 때도 많이 유용하다고 들었어요. 그 이후에도 이제 전산회계나 뭐 IFRS 같은 자격증을 따려면은 저희 경영학부 공부 동아리가 있는 이제 스파르타에서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 유니스트 경영에는 특별한 트랙이 있죠. 바로 이 창업 네. 쪽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제 EPS 트랙이라고 이제 이 트랙으로만 창업을 선택할 수 있는 트랙인데요. 이제 이게 2014년 이후에 창업인재 전형에서 이제 창업인재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선택하는 트랙입니다. 이 EPS 트랙에서 이제 필수 과목을 보게 되면은 경영의 이제 경영 전략, 마케팅 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과목들이 있고요. 근데 이 창업 트랙에 이제 선택 과목들은 이제 보통 보면 디자인이라든지 기획 쪽, 이공계랑 관련된 트랙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친구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고 싶으실 때 여러 가지 기술도 배울 수 있고 경영적 마인드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창업하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네. 또 경영학부의 매력이 또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은 학교에서 이제 테크노 경영을 이제 기술과 경영을 합쳤다는 게 또 다른 데선 또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니면서 어떤 자부심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테크노 경영은 이제 예전에 학부 이름이 말 그대로 TM이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테크노 경영을 밀어주는 학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그냥 이제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이제 경영학부의 이름으로 남아 있지만 뭐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학부 시절에는 이제 이공계 쪽에서 몸 담으시던 분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수리 과학적으로나 또 경영적 마인드로나 충분히 이제 다른 학교 학부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저는 충분히 이제 뭐 승산도 있고 이 자부심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표정 가득히 뿌듯함을 또 보여주시니까 경영에 이렇게 한번 몸담고 싶다 하는 신입생들이 또 흔들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아, 전망이요. 저희 경영학부는 이제 전망을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뭐 다른 공대 친구들과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경영학부는 말 그대로 경영을 배우는 만큼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넓어요. 이제 뭐 취업률은 이제 매년 다르지만 이제 어디를 가고 싶든 뭐 굉장히 다양한 길이 있고요. 네, 저는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많은 선배님 분들도 이제 공부학번부터 뭐 1, 2학번까지 다 좋은데 취직하셨고 이제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려면 뭐 저희 학생회 컨택을 해주시거나 하면은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그런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신입생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들어온 거 있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다가 이제 질문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댓글 하단 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학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듣고 있으신 분들 질문 지금 한번 받아볼게요. 네, 질문 지금 네, 한 개 올라왔네요. 네. 경영학부와 같이 하기 좋은 학부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 트랙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굳이 뭐 그 중에서도 정말 다양한 트랙과 융합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또 경영학부의 매력이지만 굳이 또 이걸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걸 하면 정말 도움이 된다. 이걸 한번 추천해 주시면요. 네, 저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약간 애매한 질문이기도 한데 네. 예전에 이제 그 유니스트 발로띠언가 그 페이지에 보시면은 네. 경영학부가 가장 많이 하는 이제 트랙이 어딘지 조사했었는데 네. 그때가 이제 도항공으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뭐 약간 친환경적인 그런 기업 이미지를 네. 개선하려는 그런 문화에서 비롯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질문이 이제 어떤 학부가 따로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생각하는 게 좀 약간 다른 게 하고 싶은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화공을 선택하든 기계를 선택하든 이제 경영을 1트랙으로 베이스를 두게 되면은 네. 취업할 때 그쪽 이제 회사로 갈 때 굉장히 편할 것 같거든요. 어떤 기업이든 다 이제 회계팀이 있고 감사팀이 있고 경영 전략팀이 있기 때문에 이 트랙은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기업에 알맞은 트랙을 선택하게 되면 네. 아마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또 도항공 하면 미솔 씨잖아요. 어떻게 미솔 씨 복수 전공으로 경영 한번 해볼 생각이 좀 드나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참 매력적인 학부지만 그렇지만요. 예, 제가 요새 많이 힘듭니다. 복수 전공커녕 네. 이 트랙을 언제 다 들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1학년 새내기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또 다른 질문 네, 올라왔습니다. CPA 시험을 많이 보시던데 어떤 건가요? CPA라는 것에 와 합격하면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막상 무슨 시험인지 모르면 또 저희가 이공계열인 친구들이 많아서 잘 모를 것 같아요. CPA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CPA는 이제 말 그대로 Certified Professional Accountant라고 이제 공인 회계사를 말하는 시험입니다. 네. CPA 시험은 이제 흔히 고시는 아니지만 4대 고시로 불릴 만큼 이제 많이 어렵고 이제 굉장히 범위가 다양해요. 저희 학교 내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CPA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상경 계열에서 가장 좋은 자격증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가 CPA고 두 번째가 CPA 1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되게 어렵고 고난이도 시험이거든요. 네. 근데 CPA를 붙었을 때는 나중에 회계법인에서 2년 정도 수습을 받고 그 이후에 뭐 이직을 해서 뭐 투자은행에 들어간다든지 혹은 이제 다른 회계법인에서 뭐 파트너까지 올라가거나 아니면 대기업의 뭐 감사팀에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CPA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저희 학부 이제 재무회계 트랙의 교수님들 찾아가서 상담하시면 아마 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상 CPA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경영학부에서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은 그런 자격증이라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미솔 씨? 예, 또 다른 질문 올라왔는데요. 경영학부와 경영공학 차이가 많이 있는 건가요? 이게 얼핏 들으면 경영?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는데 다르더라고요. 저희 이제 경영공학부가 올해부터 생겼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커리큘럼도 되게 비슷해요. 커리큘럼 비슷해서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경영이랑 경영공학의 큰 차이는 일단 이공계열과 경영계열의 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경영공학을 하시려면은 이제 학교 커리큘럼상 이제 이공계열이 듣는 뭐 미망 응선들을 다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경영공학은 약간 이름이 경영공학이지만 다른 대학교에 있는 산업공학과 마찬가지로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특히 산업공학이나 경영공학의 특징이 모든 학문을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오케스트라 같다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쪽과 다르게 저희는 그냥 완전 약간 오리지널 경영 같은 타학부에 있는 그냥 일반 경영학부랑 같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제대로 내가 배웠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다면 경영공학부로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네,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좀 더 제대로 수리적으로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할 경우에 네. 이제 저희 경영공학부에서는 이제 이거 아마 내일도 네, 경영공학부에 맞아요. 오실 건데 네.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 마이닝 그런 데이터 관리 쪽에 있어서 경영공학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하단창에 마구마구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타 학교에 또 경영학부가 있죠. 경영학과도 있고. 근데 제 친구들도 경영학과나 경영학부를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네. 선배님들도 많이 다니시고 졸업하시고 취업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대학원 진학률도 꽤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경영학부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면 어떤 걸 배우게 될까요? 네,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면 일단 먼저 대학원의 메리트를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경영대학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 없는 이제 전문연이 가능한 대학원으로서요. 카이스트 다음으로 저희 유니스트 경영학부가 이제 군 이렇게 전문연 대체 복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대학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오일 트레이더라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밀어주는 측면이 있어요. 이제 울산시 자체에서도 이제 울산을 동북아의 오일 허브로 만들겠다 하면서 저희 ECTF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하면서 에너지를 거래하면서 생기는 이제 뭐 아비트러지나 여러 가지 시대 차익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구조인데 그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마이닝, 뭐 빅데이터 관리를 하면서 들어가게 되면서 깊게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네, 이게 마칠 시간이 됐으면 이 정도 들었으면은 대충 오실 분들은 확신이 서지 않았겠어요. 네네, 그러면 맞아요. 이제 딱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경영을 갈 거야라고 했을 때 이 과목은 공부를 혹시 하면 도움이 된다. 이거 간단하게 짧게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실까요? 도움이 되는 과목을 말씀. 네, 1학년이 네, 경영학부에 진학하기 전에 그래도 네. 이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정도만 마치고 저희가 이제 슬슬 경영학부에 대한 설명회는 마쳐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경영학부에 들어오고 싶은 이제 신입생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거는 이제 전 수학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수학이요. 네, 생각보다 경영에서 수학이 많이 쓰이고 뭐 이제 모델링을 한다든지 뭐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때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아니 수학이나 컴공 이런 쪽에서 많이 공부하시고 오면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네. 경영학부에 지원할까 고민하고 계신 신입생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학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경영학부 구정모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기계 및 원자력공학부 학생회 부회장님과 원자력공학부 트랙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이제 기계 및 원자력공학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원자력 트랙장을 맡고 있는 최운연이라고 합니다. 네, 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간략하게 학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기계공학부는 이제 세계 경제 발전 또 인류 삶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자동차, 항공기, 전자, 조선, 발전소 이렇게 수많은 분야에서 수많은 시스템과 응용 분야를 다루는 대표적인 기초학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트랙에서는 이제 학생들에게 기계공학에 대한 기초학문 그리고 또 이를 산업 현장에 바로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원자력공학과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농업, 공업, 의학적 이용과 관련된 방사성 공학 기술과 핵물질의 취급, 처리,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운전,
관리 및 안정성 평가의 고급 기술 인력 양성에 교육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먼저 기계학과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제 친구들을 보면은 많이들 진학해 있어요 이미 기계공학부에. 근데 다들 하는 말이 학점이 망했대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어렵나요 학점 따기가? 기계에서 이제 또 학점 따기 어렵다는 말 진짜 많죠. 네. 저도 처음에 그런 말 듣고 처음에 걱정 많이 하셨는데 와서 느낀 거는 일단 사실 기계공학부에서 이제 학점을 받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받는 건 물론 아니지만 받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 학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해야 하는 일들이 좀 다른 학부에 비해 좀 많다고 할 수 있죠. 이제 매주 퀴즈도 보는 학계 있고 매주 퀴즈 뭐 매주 과제 있고 이렇게 많은데 이제 막상 또 그걸 이렇게 하다 보면 딱 교수님이 원하는 그만큼만 하다 보면 학점은 다른 학부에 비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과목들을 배우길래 그렇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나 퀴즈 이런 게 그렇게 많다고 소문이 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많다는 과목의 대부분이 4대 역학인데요. 4대 역학은 아무래도 이제 기계의 기초인 만큼 그 역할이 확실히 잡혀 있어 이제 앞으로 자기가 어떤 분야를 하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도 이제 그 학문을 이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서 또 이제 그렇게 많은 양의 과제와 많은 양의 퀴즈를 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사랑합니다. 교수님 사랑한다고 꼭 네. 이거 강조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럼 다음 원자력공학부 네. 쪽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잘 모르겠는데 학부 소개 좀 해주시죠. 보통 들어보면 원자력, 핵융합 이런 단어는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네네, 그쵸. 근데 뭘 배우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대부분 많이 원자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소하실 거고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지금 원자력은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될 전기 분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분야고요. 그리고 원자력이 원자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자력 안을 자세히 보면 신소재, 기계, 생명, 화공, 컴공, 전기 등 너무 많은 것들이 다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관련돼서 각각 원자력으로 세부적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왔을 때 원자력 한다면 원자력만 하는 게 아니라 핵분열, 핵융합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나가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시너지를 또 일으킨다는 거 아까 경영학부랑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거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네네네. 그런 마법의 과목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또 취업도 그렇게 원하는 쪽으로 다 갈 수 있는 건지 원자력을 이제 전공을 한다면 취업은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원자력이 있는 대학교가 우리나라에 한 13개, 12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수요는 많이 필요한데 공급이 되게 적기 때문에 취업 쪽에서는 걱정하실 게 없다고 생각되고요. 네. 연구를 계속 하셔서 석사, 박사급으로 가신다면 한국원자력연구원, 캐리나 킹스, 그리고 뭐 카이낙이나 이쪽으로 취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학부생 졸업하고 나서는 한수원 쪽으로 취업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쪽도 있고요. 되게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학과에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기 울산은 산업도시죠. 네네. 여기 보면은 원전 이런 거 참 많죠. 고리 원전 이런 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특별히 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먼저 원자력 원자력은 벌써 한 2주 전, 3주 전에 고리 원전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고리 원전 뭐 이렇게 잠깐 탐방하는 식으로 일정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가깝다 보니까 고리 원전 쪽에서 되게 저희 학교를 좋아해서 많이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30일쯤에 9월 30일쯤에 이제 원자력 그 한수원 쪽에서 2박 3일로 캠프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는 멀기 때문에 못 오는데 저희 학교는 가까워서 그런 점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기계공학 사실 좀 안타깝지만 취업에 있어서 뭐 가산점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플러스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제 저 그쪽 산업체와 이제 저희 학교가 서로 믿고 한 산업이 많은 만큼 저희 학교를 보는 이제 인식도 좋고 또 시작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보단 감적적으로 뭐 예를 들어 면접을 본다든지 이렇게 할 때 여기 그래도 이집 학생이니까 조금 더 괜찮겠다 이런 간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그런 점에서 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 질문이 지금 많이 네,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하나 먼저 골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학교 기계공학부의 강점은 또 방금 또 말했다시피 지리적이고 어떤 산업적인 이점으로서 간접적으로나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답변 아까 들었으니까 다른 걸 한번 해보자면 기계공학과 이 트랙으로 어떤가요? 기계공학과를 이 트랙으로요? 네, 이 트랙으로. 아까 그 이제 수많은 퀴즈들과 과제들과 그런 것들을 이 트랙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추천하시겠습니까? 유니비전 때 이거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네. 사실 한 10번도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을. 그런데 10번 다 안 좋다고 말했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아까 말했듯이 4대 역학을 일단 무조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4대 역학이 좀 어렵기도 하고 아까 말하신 대로 이제 하는 것도 많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1트랙 기계인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게 자기의 꼭 필요한 학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데 학점 따기도 살짝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트랙을 하는 거는 물론 재밌죠. 재밌으니까 재밌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 그게 아니고 하신다면 이제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그럼 이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예. 그 학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했으니까 이제 대학원 진학한다고 가정을 하고 연구 분야가 어떤 게 있는지 그거를 네. 좀 저희가 원자력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번 방학 때 처음 랩실을 들어갔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력 내부에서도 워낙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요. 그 분야들의 제가 지금 이렇게 너무 어렵게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크게 나누면 이제 원자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시스템, 컴공 쪽 관련하거나 해결료, 재료, 신소재 쪽이나 그리고 이제 피복제 그것도 신소재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다 끝나고 난 뒤 이제 폐기물들이 나올 거잖아요. 이제 그쪽을 처리하는 화공 쪽이나 그리고 이제 그 물질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리고 그 환경 쪽, 도항공이랑도 관련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X선이나 감마선이 나오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뭐 MRI 관련해서도 생명 쪽으로도 많이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네네. 이제 말하자면 아까 말한 4대 역학이 이제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고체역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근데 연구 분야는 보통 열, 유체, 동, 고체 그리고 이제 또 시스템과 뭐 제어 이런 쪽으로 나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지문이 나올까봐 한번 알아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희 기계과학부에는 정말 많은 교수님들이 계세요. 아무래도 학부가 큰 학부다 보니까 많은 교수님 계시는데 이 교수님마다 이제 연구 분야가 다 다르세요. 이제 연구하는 방향이. 그래서 사실 다 말하기 힘들고 그래서 만약 대학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학교 이게 유니스트 기계 및 원자력공학부 홈페이지에 진짜 잘 상세하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걸 어떤 걸 연구하시고 이제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그래도 궁금증이 안 풀리신다면 저희 기계 및 원자력공학부 학생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문의는 페이스북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페이스북도 되고 이제 저희 4층 네. 이렇게 딱 써 있는 학생회실인데 거기 똑똑 네. 뚫린 다음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네, 연구 분야는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달라는 질문에는요, 양 학부 대표자님들 모두 이제 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학생회실을 방문해 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 알려드리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정말 연구 분야 들어보니까 혹하지 않나요? 그런가요? 전 제 1트랙을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대학원 연구 분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봤으니까 만약에 대학원을 가기로 결정을 했다. 나는 이 분야가 좋아서 여기로 갈래라고 결정을 했다면 어떤 거를 해야 도움이 될까요? 뭐 전공 공부를 더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기계학부에서는 들어갈 때 시험을 치러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학부는 구술 면접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계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시험을 치른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실험에 이제 기본이 4대 역학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대 역학. 대학원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시 4대 역학 처음부터 열역학, 뭐 고체역학, 동역학, 유체역학 다 쭉 풀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4대 역학을 다시 한번 보고 자기 원하는 랩실 쪽에서 일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자력도 비슷해요. 원자력도 일단 유체 쪽이랑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체, 고체, 뭐 동력학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고요. 그 분야도 공부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자력 공학 개론이라고 기본적인 이제 원자력의 기본적인 내용 네. 그쪽 분야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근데 보게 되면 원자력에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만큼 경쟁자가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뭐 안 좋게 작용은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걸 계기로 좀 더 부담감을 덜고 공부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기초가 중요하다는 게 오늘의 또 핵심 답안이 아닌가. 네,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그러면 네, 이게 다 모르시는 게 비슷해요, 그죠? 다들 궁금한 게 그러면 약간 비슷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학부가 물론 원자력 쪽 학부는 수요가 많은데 네네. 공급이 적다 네네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다른 대학에 있는 거잖아요. 기계는 다른 대학에 다 기본적으로 있고 네. 우리 학교를 굳이 진학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 강점을 말해주세요. 저희 학교의 강점이라고 하면 일단 정말 교수님들이 교수님 분들이 정말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네. 그냥 진짜 이제 좀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진짜 많으시고 특히 이제 또 좋은 점이라고 하면 그 아무래도 기계공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뭐 이제 꼭 해야 하는 아니면 꼭 해야만 하는 그런 기본 실험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실험들의 실험 장비에 있어서 저희 학교가 이제 정말 다 신식 또 고가의 장비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까지인지 모르겠는데 한 1, 2년 전만 해도 저희 학교 기계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들이 그 값어치 이제 그 돈으로 따지자면 네. 이제 전국 국내 대학에서 1위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뭐 3D 프린팅이나 뭐 전자빔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학교밖에 없는 국내 대학 중에 저희 학교밖에 없는 모델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게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원자력도 네.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원자력에서 아까 되게 많은 분야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분야를 다 갖추고 있는 학교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서울대도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정도인데 그 분야들의 각각 진짜 대단하신 교수님들이 마찬가지로 있고 그 분야에서 한 분만 계신 그 연구를 그쪽만 한 분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막 5위 안에 드시는 교수님도 있고 되게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많고 실험 장비도 기계에서 말한 것처럼 되게 고가에 할 수 없는 그런 장비들도 많기 때문에 기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아쉬워요. 그러게요. 벌써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니까 질문을 대체 뭐 몇 개 안 받은 것 같은데 금세 이렇게 시간이 끝나버리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이 말만은 하고 싶다 있으신가요? 일단 하고 싶은 말은 지금 1학년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겁도 많이 날 거예요. 지금 선택으로 앞으로 내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그랬고요. 근데 막상 2학년이 되고 나서 저희 학교 특성상 트랙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고민하지 말고 지금은 하고 싶거나 흥미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그 분야를 듣다가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니까요. 너무 그런 걸 부담 갖지 말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같은. 같이 네. 같은 말로 네. 1학년을 이제 즐기시면서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잘 될 거예요.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방송 톡톡 유니비전에서는 경영학부 학생회 회장님과 기계 및 원자력공학부 대표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궁금증은 해결되셨나요? 네, 오늘 궁금증들 많이 해소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혹시 오늘 궁금증 다 해소하지 못하셨더라도 유니비전뿐만이 아니라 각 학부 학생회에서 학부 설명회 및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전공 선택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9월 19일 월요일에는 경영공학부와 도시환경공학부 생방송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뿌잉뿌잉!
각 학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요. 생방송 댓글 또는 구글 시트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대답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11월 10일 유니스트 영상제 올기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거. 부탁드린다는 거. 그럼 저희 유니, 미니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